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6월의 첫째 주 6월 2일 일요경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주는 3개 경주입니다. 4경주, 8경주, 9경주고요. 4경주, 8경주, 9경주 좀 기억해 주시고요. 미리 좀 같이 한번 공부해 주시고 좀 준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국내에서는 5군 3세 이상 8마리 출전해 있고요. 프라이빗 나오니 기회를 맞은 것 같아요. 지금 빠른 마필이 없죠? 카디프 하나가 있는데 카디프하니 이 정도의 순발력은 프라이빗 나오니 얼마든지 좀 따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카디프하니보다는 J 플러스가 좀 바짝 따라붙겠네요. 좀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되겠고, 자, 제가 이제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가 무슨 얘기냐면, 자, 지난번에 코너스톤이 인기 1위였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근데 지금 문세영 기수가 내려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예시장에서 말을 보고, 그러니까 걸어갈 때, 그러니까 평보할 때는 그게 이제 눈에 안 띄었습니다. 예시장에서. 말을 보고 나가서 녹음을 하고 들어와서 이제 윤승하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코너스탄이라는 마필이 왼쪽 뒷다리가 약간 파행기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같이 보던 이제 어떤 예상가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교 때도 그렇고 예시장에서도 그렇고 못 찾아냈습니다. 못 찾아냈는데, 여러분들은 좀 저한테 반문하실 수 있게, 야,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토요일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파워감을 주는 것과 한쪽 뒷다리가 조금 파워감이 좀 떨어지면, 일단 순발력은 떨어져요. 야, 순발력이 떨어지는데 뒷심은 어떻게 발휘하느냐. 그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일단 어떤 취입 습성이기 때문에 코너스톤이, 조금, 그런 것들이 어떤 단점을 갖고 있더라도 충분히 이런 경주에서는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이 결국 배팅하는데 요만큼, 그러니까 입상하는데 요만큼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너스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끝까지 한번 쳐다보십시오. 자꾸 쳐다보시면은 뭔가 단점이 보여요. 장점도 보이지만요, 단점이 보이기 때문에 꼭 그만큼 모자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라이빗 나오니 선행을 간다. 지금까지는 걸음이 라스에서 무너졌어요. 물론 지금 입상했을 때도 걸음이 무너졌습니다. 선행을 가고 나서도. 근데 이 경주에서는 얘를 건드릴 마필이 없어요. 프라이빗 나오니. 11주 만에 나오지만, 주행심사 때 체중도 적당히 맞춰갖고 있었고요. 그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1번 나이스뷰와 이제 코너스톤입니다. 바짝 따라가는 J 플러스가 있고. 그러니까 나이스뷰나 코너스톤이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 오늘 두수가 좀 적기 때문에 J 플러스 쪽보다는 뒤에서 올라오는 쪽을, 그러니까 플라이빗 나오니 선행이다. 선행을 놓고 얘를 놓고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 앞에 가는 J 플러스, 그러니까 이 선에 가는 J 플러스보다는 뒤에서 올라오는 나이스브나 코너스톤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이 코너스톤이 지금 보면 조교 강도가 또 지금 세졌어요. 상당히 세졌기 때문에 조교 때는 그런 게 눈에 안 띄었지만,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에 나오면은 조교가 세면은 그런 것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런 어떤 팁을 드리는 겁니다. 조교가 세다. 셌으니까 나는 지금 발견을 못했지만 예시장에서나 윤승 때 다시 한번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2경주입니다. 국내에서는 5권, 3세 이상만 마련 경주. 재미없는 경주죠. 스카이워크 10주 만에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마필 제가 이제 1월 달에 입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이마필이 지금 모래 적응이 조금 안 돼 있다. 인기를 많이 끄는데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10주 만에 나왔다고 해서 그런 모래 적응이 바로, 모래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얘가 순발력이 지금 뭐 헤이투데이나 이런 마필도 관악정상 뭐 또 로맨티케인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스카이호크가 이번에 선행을 나서긴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거기다 탱크도 있고. 근데 탱크는 뭐 지난번 뭐 뛴 거 다 보여줬죠. 조금 더 뭔가 좀 회복이 돼야 되겠고 거리 검증이 필요하고. 이제 헤이투데이가 1300m로 늘었는데 지금 김혜선 기수가 2번을 타고 라스트에서 무너졌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거리 검증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지만 공략을 하신다면 스카이호크를 그래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1300을 3번이나 내리 뛰어봤기 때문에 이만큼의 능력, 그러니까 검증된 능력을 갖고 있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그냥 관악정상 작은 체구에다 고개 빳빳이 들고 뛰죠. 허니컴프는 제가 4월 6일 날 빼드렸던 마필이었었고, 그 다음에 직전에는 뛰는 걸 보고 제가 1000m이기 때문에 못 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스카이호크를 축으로 가더라도 선행인 헤이투데이 못 맺죠. 관악정상도 좀 그렇지. 관악정상이 그 중에 제일 좀 어느 정도 이제 공략에 좀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마필인데 얘도 믿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결과는 딱 열어봐야 되겠지만 상대가 약해서 왔으면 왔지 얘의 능력은 그렇게 세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상대가 너무 없어요. 근데 좀 메리트도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도 좀 오전 경주는 좀 관전 경주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 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3경주입니다. 혼합 4권 8마리 출전해 있고요. 스페이스포트 일단 뭐 지난번에 뛴 걸음을 보면 인정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라이언 특급입니다. 라이언 특급 거리가 늘었는데 얘는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단점을 말씀을 드렸죠. 발을 푹푹 포크레인 찍듯이 찍기 때문에 결정력이 없는 마필이다. 지금 1000m에서도 14초 1200에도 14초 3 마지막 하롱 타임이 섰다라는 얘기죠. 섰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누가 선행을 가든 간에 얘가 이 선에 가요. 또 얘가 선행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언 특급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불안한 인기마들 이런 마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벤자민 비도 지금 3주 만에 나오는데 원래는 다음 주 출전을 할 마필인데 갑자기 지금 출전했어요. 혼합 상군에 이제 두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교가 조금 모자란데 3주 만에 출전하고 지금 한 주를 했기 때문에 2주 쉬고 한 주 훈련. 조교가 조금 약해서 그렇지 말의 컨디션은 전혀 이상이 없고요. 에스킨도 지금 우승복 오늘 지금 9경기에 스포츠 조선배에 출전하는 우승복과 같이 동반 스포를 했는데 자꾸 힘겨워해요. 물론 상대가 세서 이제 조금 따라가기 벅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컨디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축마가 쳐 있는 상황에서 2방, 3방 메리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경주는 뭐 먹을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먹을 게 없는 경주입니다. 3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4경주입니다. 군내산 6군 3세 이상마 마련 경주. 제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추천드린 경주인데, 자, 이런 경주에서 무슨 추천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수만세 문세영 기수 기승했고, 라온 초이스, 지난번에 놀고 나와서도 잘 뛰었죠. 라스트에서 무너져서 그렇지. 근데 이 라온 초이스라는 마필이 지금 조교 내용을 보면, 뭐, 조교 내용, 그 패턴은 좋습니다. 패턴은 좋은데, 자꾸 안으로 기대요. 근데 이런 마필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자리 선점에 실패했을 때 위험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전처럼 선두권에 딱 안쪽에 펜스를 타고 가면, 펜스를 대고 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그 외쪽에 선두권 2마리, 3마리 바깥쪽에 있을 때는 얘는 자꾸 안으로 기대려고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라스트 직선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기수와 말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추진을 하기보다는 말을 앞으로 내보내기보다는
기수가 안으로 기대는 것을, 사행하는 것을 제어하는 그 과정에서 앞으로 내보내기보다는 좀 말하고 많이 싸운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힘 소진을 남들보다 더 할 것이고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 장수 파티입니다. 지금 문세영 기수까지 왔는데 8번을 뛰면서 한 번도 입상 못했는데, 이마필이 지금 데뷔전 때 제가 워낙 그 조교 때 말이 잘생겼기 때문에, 그런 게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첫 번째 데뷔전 때 가서 예시장에 가서 말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사람이 2인이 예시를 해요. 2사람이. 그만큼 이마필이 지금 예시장에서는 아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렇게 좀 좋아 보이는 마필은 없어요.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꽝이에요. 그게 뭐가 부족할까요? 그냥 제가 어떤 그 유추하는 건데, 아마 이런 게 심폐기능이, 아무리 등치가 좋아도 심폐기능이 약할 겁니다. 제기관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아마 좀 약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뭐 동체, 상체, 뭐 그다음에 말이 뭐 조교 때 하는 모습,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는데 그럼 뭐 어떻게 다른 어떤 단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안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속에 어떤 심폐기능인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경주를 이제 추천 경로 삼은 이유가 이 JS 윈드입니다. JS 윈드. 얘가 체구가 작아가지고요, 순발력이 없어요. 그냥 발발거려요. 발발거리는데 발발 거리면서도 이마필은 보면 유연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딱딱하다는 느낌을 안 주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조교 때 이마필을 상당히 눈여겨봤어요. 몇 번 속았습니다. 속았는데 딱 적정거리에 이 1200m에서는 이마필이 조금 뒤에서 와도 올라와요. 근데 오늘은 8번째 쫓아가더라도 장수 파티하고 라운 초이스밖에 상대가 없어요. 다른 마필 뛰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포용장이요? 지수가 없어요. 근데 장수 파티가 여태까지 보여준 능력이 그렇고, 라운 초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점을 보인다면 얘에게 그 틈새가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이 JS 윈드를 한번 노리는데, 조교도 살살 잘했어요. 뭐 간간히 좀 빠르게 좀 가긴 했습니다만은 이마필이 여태까지 제가 조교하는 과정을 보니까 세게 했어요.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실전에 쓸 힘을 좀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37조가 최근에 와서 우빈명가라든가 토요일째 출전하는 JS 윈드라든가 여기 조교가 약간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세게 해왔으니까 좀 바뀌어질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좀 성과를 좀 많이 좀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 JS 윈드가 지금 조교가 너무 좀 가볍게 컨디션 위주로 했기 때문에 실전에 쓸 힘이 충분히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장수 파티나 라운 초이스가 월등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사정권에 갈 수 있다. 자, 이번 JS 윈드를 노리는 제 4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5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이 경주도 좀 어려운 경주예요. 그렇게 쉬운 경주는 아닙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이번 미라클 데이를 믿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박재종 기수가 거기서 선행을 쌓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2번 게이트에 외곽에서 지금 김기배 기수가 나왔고, 헤일로 뭐죠? 그게 나왔고, 그런 마필들이 나오는데 같이 거기에 덩달아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런 것들 내보내주고 따라가도 충분히 가능한데, 인기 1인마가 이게 뭡니까? 1분 6초 이에 착순도 못 와요. 인기 1인마가. 자, 아무튼 이제 이상혁 기수는 이미 이 마필을 2번이나 타봤기 때문에 어떻게 타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라스트가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혀 무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뭐 선행이면 좋고 따라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를 너무 약하게 만났어요. 근데 지금 이 경주에서 아카디마가 안으로 기대기 때문에 주행 재심사를 받았고, 수석도 문세영 기수가 쥐어짜다시피 한 마필이에요. 오히려 빠삐용을 탈 정도면 수석은 포기했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이 빠삐용도 보면 결정력이 없어요. 결국에는 전에 누구죠? 최변명 기수 인터뷰를 보니까 조교 때는 정말 잘 뛰어다닌다.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풀빵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재기관 쪽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이번 이제 미라클 데이를 다시 한번 믿고 공략을 하는데 빠삐용밖에 없어요. 5번 아카디마 올라오긴 올라와도 좀 늦을 거고 또 안으로 기대려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마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팅을 좀 권해드리긴 좀 그런데요. 아무튼 어차피 빠삐용도 그렇게 크게 믿을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좀 배팅의 강도를 수위를 좀 낮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6경주입니다. 국내선 4군 3세 이상무 별정 경주. 또 이 경주는 또 인기마 경주죠. 초원 클래식의 최고. 초원 클래식. 자, 지난번에 이제 이 대명불패, 저도 머리 차이였었어, 머리 차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대명불패 1300 이상 안 된다. 근데 1300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1800에서도 입상을 했어요. 근데 1300, 1400이 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직선이 길기 때문에 그래요. 직선이 긴데, 자, 오늘은 그랜드 하트가 있어요. 근데 그랜드 하트보다 대명불패가 좀 빨라요. 스타트는. 일단 대명불패가 쉽게 선행을 가는데, 이 그랜드 하트가 항등도 기수가 선행 안 가면 자기도 죽음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은 밀어붙여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명불패는 직선이 긴 거리에서 일단은 내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3년 5월 10일에 요배통 4일이 있었네요. 어쩐지 말을 이렇게 강하게 훈련을 하지를 못하고요. 약간 뒤도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요배통이 있다. 딱 그랬을 때 여러분들 윤승할 때 한번 말을 딱 보십시오. 부자연스럽게 걸어요. 다른 마피라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D가 이렇게 한쪽은 똑바로 들어가는데 한쪽은 좀 덜 들어간다든가 부자연스럽죠. 아무래도 걷는데 이렇게 찌그덕찌그덕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해서 찌그덕찌그덕 거리는 건데 아무튼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이 대명불패는 직선이 긴 거리에서는 절대 불리한 마필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초원 클래식과 최고를 이렇게 공략을 했는데 이게 메리트가 없죠. 문세영 기수가 이제 문세영 기수의 대명불패가 얼만큼 배당을 뺏어가느냐가 관건인데 그렇게 크게 많이는 뺏어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8번 초원 클래식과 최고를 믿고 배팅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뺏어가지는 않으니까 배당이 그만큼 높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게 이제 컨트리 드리머인데 승군전이죠. 얘도 등치만 있지 참 두네요. 또 하나 여담인데 지난주에 어떤 뭐랄까요? 거기서 이제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말뛰는 걸 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말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혈통이 메이세이 오페라예요. 메이세이 오페라인데 메이세이 오페라의 진면목을 모르는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메이세이 오페라의 혈통을 가진 그 자마들은 부진마라는 얘기죠. 속된 말로 이제 똥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고 아무튼 이 메이세이 오페라의 혈통을 가진 마필들이 조금은 체형은 좋아요. 체형은 좋은데 저도 처음에는 많이 심취를 했습니다. 근데 체형에 비해서 어떤 능력이 실전에서 조금 체형에 비해서는 모자라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초원 클래식과 최고가 보여준 능력이 좀 한 수 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갈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백운산성인데 직전에 제가 이제 공략을 해드렸죠. 호스트 캠프는 그냥 온다. 근데 한 집에서 두 마리가 나왔어요. 눈깜짝이하고 이 백운산성이 나왔는데 백운산성은 꼴찌 왔어요. 꼴찌. 한 마리도 못 이겼습니다. 근데 이 백운산성이라는 마필을 보면은 한 470km, 80km 나가는데 정말 잘생겼어요. 조교 때도 시원시원하게 뛰어다녀요. 그 다음에 아처시트 슬로면 혈통도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1300 뛴 걸 다 돌려봤다. 김옥성 기수, 정평수 기수가 입상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돌려보니까 결정력이 없어요.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데 저는 아직까지 포기하진 않아요. 왜냐면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추천드리지는 않겠는데 일단 백운산성이 공백기에서 이제 정상 주기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음번을 위해서 한번 좀 백운산성의 실전 모습을 좀 기억해 드립니다. 만약에 꼴찌 오면 버려야 되겠죠. 자, 6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7경주입니다. 국내산 3권, 3세 이상마 별정 경주. 자, 이제 이런 겁니다. 7번 블루캠프인데, 부담 중량이 올라갔어. 그래도 이런 마필, 그러니까 선행마에게 부담 중량이 올라갔을 때는 불리하지만, 취마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을 때는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안 입어요. 또 그다음에 거리가 길면, 물론 있겠지만, 이 정도 거리에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거고요. 승군전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마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1군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승군전이지만 뭐 상대도 약하고요. 불안감을 갖고 있는 마필들 사이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다. 또 하나는 이제 이 퍼펙트 특급인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주 조교, 단주. 한 주 조교를 했는데 조교가 약하죠. 스포가 없어요. 그만큼 지금 말이 지금 컨디션이 떨어져 있고요. 병명도 이제 4월 28일 날 우전지 파행입니다. 그런 병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교를 제대로 못했고요. 57kg의 부담 중량도 버거 보이고 있고. 앞에 가는 마필 하나 찾는 것과 뒤에서 오는 마필 하나 찾는 건데 여기에 인기마가 에이스 볼트도 있고요. 아이러브유도 이제 휴양만데 공백기가 있는데 52kg의 문세영 기수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제 많이 배당판에서 이제 좀 인기를 모을 겁니다. 그다음에 눈깜짝입니다. 눈깜짝이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필은 선행을 가면 안 돼요. 직전처럼 허스트 캠프를 보내주고 자기가 뒤에서 안배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서 걸음이 무너지는 마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초반에 그냥 가는 대로 선행을 다 가버리면 얘는 씁니다. 근데 직전처럼 선행을,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죠. 빠른 선행마를 만났기 때문에 잡고 갈 수밖에 없어요. 잡고 갈 수밖에 없는데 얘가 지금 습성이 완벽하게 변경이 된 게 아니야. 직전에 상대들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얘가 잘 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가 선행을 나서버린다면 얘는 완전히 무너진다. 자, 그러면 이제 복병마가 누구냐? 존 칼리스의 존 칼리스. 얘도 좀 걸음이 느린데 거리가 지금 1400m예요. 1400m까지는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존 칼리스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다 이쿠야스 기수가 있승을 하죠. 에이스 볼트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인기권에 있는 눈깜짝이 퍼펙트급이 불안하고요. 아이러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에이스 볼트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딱 이 존 칼리스가 나오죠. 존 칼리스를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뭐 존 칼리스가 워낙 이 경주가 빨라요. 존 칼리스가 순발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쫓아갈 수 있는 컨디션을 갖고 나오느냐 요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상 존 칼리스가 복병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7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8경주입니다. 혼합이군 3세 이상마 핸디캡 경주. 딱 두 마리 뛰는 경주죠.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벽두와 담양 축제인데 담양 축제가 직전에 인기 2위였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 어디가 안 좋아서 지금 조교를 못했습니다. 인기권에 있지만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자, 근데 지난번에 어떤 그런 컨디션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데, 조교 내용이 좋아졌어요. 괜찮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분히 쉬었고, 쉬는 만큼 강도 높은 조교를 했고. 근데 지난번에 조교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고요. 조교가 조금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걸음은 뛰었어요. 무슨 얘기냐? 잠재력, 능력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조금 주기가 길어졌지만, 충분히 쉬었고 조교강도 좋고 자기의 어떤 패턴을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직전 이상의 능력을 보일 수 있다. 담양 축제가 이 경주에서 뭐 가장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 있는 건 분명하고요. 문제는 벽두입니다. 벽주가 지금 10주 만에 나오는데 그 스포할 때 보니까 약간 그 부자연스럽다 그럴까요? 뭔가 좀 어설프게, 그러니까 여지껏의 그런 모습에서 조금 애매모호한 그렇게 좀 뛰어다녔는데 좀 10주 만에 나오고요.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근데 여기 이경주에서는 뭐랄까 보병마가 없어요. 뭐 IT 위험도 좀 그렇고요. 뭐 조교만 좀 했을 뿐이지 워낙 몸놀림이 뻣뻣해가지고 제가 함부로 추천드렸고, 원겔레포 조교 조금 약하고요. 상당히 약해졌고, 조교가 잘 돼 있는 말은 맥스밸류인데 얘도 제가 그렇게 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경주를 추천 경주로 삼은 이유가 어차피 5번, 8번 뿐이에요. 5번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근데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맥스밸류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컨디션을 가장 지금 조교를 가장 지금 잘했어요. 근데 얘가 예전에 뛴 걸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경주에다 갖다 대비를 하면 딱 맞아요. 딱 맞기 때문에. 근데 이마필이 지금 뭐랄까요, 예상에서의 어떤 컨디션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이제 부진해서 그런데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벽두가 아니고 얘가 좋아졌으면 공략을 할 수 있겠지만, 벽두가 조금 조교가 좀 그렇다 치고 뭐 10주 만에 나왔다 치더라도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다. 얘랑 둘이 맞붙으면 벽두가 이긴다. 이 정도의 컨디션이라면 포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필의 어떤 컨디션을 좀 저울질을 해서 공략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2군 4세 이상만, 이제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경주인데, 아마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경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인기권에 있는 라운 빅토리 8주 만에 조교 내용은 좋습니다. 근데 조금 자세가 자꾸 떠요. 그다음에 로열 갤러퍼, 얘는 컨디션이 지금 기가 막힙니다. 뭐 컨디션만 놓고 따진다면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좀 꼽을 수가 있겠고요. 불꽃대왕입니다. 불꽃대왕인데 그런 얘기를 좀 같이 많이들 했어요. 불꽃대왕 능력은 앞서 있습니다. 능력은 앞서 있는데 얘가 지금 직전에 1700을 처음 뛰면서 상대가 약했어요. 그 승군전이고, 물론 3군 마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수 아래겠죠. 근데 얘가 이기는 착차라 그럴까요? 뭐 7마신 정도를 이겼는데, 그 7마신을 이긴 걸 빼놓고 나면, 걸음만 놓고 따진다면 사실 그렇게 뭔가 여유롭지가 않았어요. 좀 쌈박한 스피드도 없었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꽃대왕은 능력은 있으되 좀 강자 적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우승복 같은 경우는 반대죠. 이미 강자 적응을 다 한 마필이에요. 뭐 선두권에 붙어갈 수 있고 가장 유리한 전개가 나오는 마필이에요. 필수굿을 앞에 보내놓고 뭐 짝꿍 이런 게 있지만 일단 인기권에서는 가장 앞에 갈 수 있는 마필인데, 라운 빅토리, 로열 갤러퍼, 불꽃대왕, 여기 뭐 와하와 이런 마필들은 다 뒤에 있어요. 다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승복이 경주 전개가 가장 유리하고요. 필수굿인데 이제 3군 점핑 출전이죠, 2군으로. 근데 지금 얘가 지금까지 어떤 그런 모습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필수굿이 미국에서 뭐 1800을 이기고 왔다, 어쨌다 그래서 많이 이슈거리가 됐는데, 마체의 어떤 생김새를 보면 너무 뻣뻣해요. 그냥 오로지 힘으로만 떼요. 유연성이 없어요. 이런 마필들은 정말, 물론 누구나 그렇지만, 조금만 세면은 두 마필만 있으면 무조건 빼셔도 돼요. 근데 오늘은 좀 제가 함부로 뺀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가 가장 빨라요. 워낙 주폭이 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뛰는 거 보면 이런 부드러움이 전혀 없어요. 위험성이 다분히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경주를 제가 추천 경주, 가장 하이라이트 경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와하인데, 얘가 지금까지 뛴 걸 보면 라운 빅토리, 뭐 우승복에 졌어요. 근데 이게 세마지 기념 경주에서 우승복을 또 이겼어요. 그때는 우승복이 지금 거리 경험이 없었을 때니까. 근데 얘가 지금
제가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왼쪽 뒷다리가 파인기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늑발을 해요. 완전히 늑발해서 그 발주 재심사라고 하나요? 그걸 다시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와가 발주 연습 충분히 했어요. 충분히 했고요. 제가 이마피를 추천드린 이유는 그 뒷다리가 많이 호전이 됐어요. 상당히 호전이 됐고 조금 이따 나오는 11경주에 나오는 빛의 왕자가 있어요. 그 집에 이제 그 4조에서 1군에 이제 입성한 빛의 왕자라는 마필이 있는데 얘가 걔를 이겨요. 이깁니다. 근데 그 이기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는 다른 마필하고 동반 스포를 하는데 보면 그 뒤가 안 좋기 때문에 자꾸 안으로 기대려고 그래요. 중심이 치우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걔를 어떤 때는 그 순간이지만 짧게지만은 머리차 정도로 앞서서 간대요. 그 다음에 건너까지 계속 대등하게 가요. 빛의 왕자의 능력을 감안하신다면 지금 와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얘기죠. 거기다 발주만 되면 얘는 무조건 앞에 있어요. 뭐 선행이 아니라 필소굿, 우승복, 뭐 짝꿍, 그러니까 선두권에 가요. 근데 여기 지금 인기권에 있는 이 라온 빅토리, 로얄 갤러퍼, 불꽃대왕 이런 마필들은 스스로가 뒤에 있어야 돼요.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 무슨 얘기냐? 필소굿, 우승복, 인기권에 있는 마필 두 마필이 앞에 있으면 얘는 걔네들을 보고 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마필들, 인기권에 있는 라온 빅토리부터 로얄 갤러퍼, 불꽃대왕은 와와의 뒤에 꽁무니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와와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개라면 와와가 우승복이나 필소국 바로 뒤에 있으면 마지막에 경합이 돼요. 얘가 우승복하고 와와하고 뛸 때 보면 착차가 없었습니다. 로얄 갤러퍼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출발만 되면 뒷심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좋아졌어요. 제가 월등하게 돋보이는 어떤 안목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와와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그것만 한번 체크하십시오. 체크하셔서 제 말이 유진아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한번 배팅을 해서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조교가 좀 셌기 때문에 아니라면 이제 데미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니라면 현장에서 좀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래 1900부터 10경주입니다. 국내산 1군 3세 이상만 핸디캡 경주. 글쎄요. 글로벌 퓨전, 통제사, 포리스트 윈드, 금화챔프.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조경호 기수, 문세영 기수가 발도 잘 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거, 스타트 능력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전개, 라스트에서 몰아대는 추진력, 그 다음에 채찍질, 이런 것들, 말하고 호흡 맞추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박자가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는데, 이 이쿠야스 기수가 조교하는 그 내용을 보면 거의 그 수준을 능가해요. 제가 예전에도 그 이쿠야스 기수가 4, 5년 전에 와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정말 아주 베테랑이에요. 한마디로 칭찬한다면 베테랑인데, 이 통제사의 훈련을 하는 걸 보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훈련을 한 적이 없어요. 훈련을 참 잘하더라고요. 조교를 참 잘했고요. 근데 그 문제는 이제 금화챔프가 지금 컨디션이 조금 아니에요. 직전부터 조금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데, 근데 얘가 여기서 지금 출전하는 12마리 중에서 가장 세요. 능력은 가장 세서 무시할 수 없고요. 잠재된 능력은 글로벌 퓨전이죠. 글로벌 퓨전인데 1군에 막 입상할 때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그 출전 주기가 좀 안 맞았고 주춤됐고, 그다음에 2월달, 4월달 이렇게 좀 출전 주기가 좀 길어지죠. 이번에도 이렇게 썩 좋진 않은데 역시 뛸 때 보면은 다 갖추고 있어요. 경주마로서 파워감이라든가 부드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성. 포리스트 윈드는 깡바닥에서 오고 없어요. 네마필 싸움이에요. 능력으로 보면 네마필 싸움인데 문제는 금화챔프예요. 그런 상태를 갖고 과연 자기가 여태까지 보여준 능력을 다 보여줄 수 있겠느냐, 관건인데 그거는 정말
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아까도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어떤 컨디션 체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아무튼 가장 훈련을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말은 4번 통제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2000m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혼합 1군 3세 이상과 별정 경주. 자, 이제 이 배롱입니다. 배롱이도 마찬가지예요. 이쿠야스 기수가 목요일 하루 조교를 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주중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쿠야스 기수가 월요일이나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점검할 때 목요일이나 한 번만 더 타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었었는데 목요일날 조교를 딱 하는데 보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계속 이 불꽃대항도 그렇고 이 배롱이도 그래요. 계속 이 한쪽 발로만 뛰어요. 근데 이쿠야스는 그걸 바꿔줘요. 채찍을 사용해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어떤 그 똑같은 운동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1700, 1800 장거리 코나 4개를 뛰는 경주를 보면, 제가 원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쓰면 코나를 바로 만나면 바깥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왼쪽 발을 쓰고 돌아야 그나마 덜 바깥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 발을 쓰면 기수하고 말하고 싸워야 돼요. 말은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사람은 기수는 자꾸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바깥으로 돌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훈련에서 이미 돼 있어야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훈련에서 하면 코너 딱 만나면 돌고, 코너 만나면 돌고, 직선 만나면 또 바꾸고. 그래야 힘을 분산해 줄 거 아닙니까? 골고루 어떤 운동이 돼야 되는데 이 배롱이라는 마필 보면은 계속 한 발만 조교 때 뛰어요. 근데 그거를 이쿠야스 기수가 바꿔요.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조경호 기수나 문세현 기수가 다 그걸 해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교에서 틀리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전에서 잘 타기도 하지만 이미 말을 다 만들어 갖고 나온다는 얘기죠. 좀 주제 넘는 얘기였었고요. 자, 아무튼 이제 그랬고요. 자, 터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롱이 같은 경우 지난번에 그 이쿠야스 기수 타는 거 보세요. 여기 지금 뭐 죄송한 얘기지만 승환이, 인권이, 조경호 기수 이렇게 탔어요. 탔는데 계속 중간에 끌렸어요. 끌렸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무너졌어요. 근데 이쿠야스 기수 어때요? 깡바닥에 있어요. 날라와요. 물론 제가 여기 조인권 기수나 뭐 유승환 기수나 조경호 기수가 말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의 습성을 알았으면은 더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뭐 그동안 유승환 기수나 조인권 기수나 조경호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한 적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쿠야스 기수도 그랬습니다만은 빨리 그런 것들에게 이제 어떤 뭐 제가 말씀드린 임기응변 빨리 대처를 했죠. 이마필이 어떻게 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빨리 느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여기 이제 터프인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마지막 경주인데 메리트 없죠. 뭐 그다음에 터프인을 축으로 해서 뭐 배롱이 마리뎀을 싱싱캣 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치 왕자가 있는데 글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복귀하는 예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귀하는 예상가들 사이에서는 아마 그런 얘기가 흘러나온 것 같은데 직전에 뛸 때 보면 그린 엠파이어를 조금 어렵게 이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터프인이 지금 하향세로 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복귀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지난번 뛴 걸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자, 이번 주 내내 조교를 하는데 조금 예전에 그런 맛이 안 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마필은 항상 그랬어요. 그래도 자기 능력을 실전에 들어가면 다 뛰는 마필이에요. 여러분들 터프인 물론 한두 번 정도에서 더 한 번, 두 번 정도에서 더 터프인이 조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직전 이긴 걸음을 갖고 무너질 것이다 예측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이 경주는 터프인을 축으로 해서 다 팔려주는데요. 메리트가 없어요. 딱 한 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빛의 왕자도 걸음은 더 보여줄 능력은 더 있지만 일단 강자 경험이 없다라는 거고요. 마리데물은 지금 매번 그렇게 뒤가 흔들리는 모습이고 싱싱캣도 최근에 와서 조금 뭘까요? 무기력하다 그럴까요? 근데 조금 살아났어요. 식전보다 조금 컨디션은 살아났지만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는 말은 메롱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뭐 경마가 한 방에 없기 때문에 뭐 하나 정도는 더 받치고 완전하게 이제 받치고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해두고 가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배롱이가 좋기 때문에 뭐 제 생각 같아서는 머릿속에서는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뭐 두 방 세 방 가겠냐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좀 위험성은 좀 줄이고 가는 게 좋겠죠. 아무튼 그래서 터프인과 배롱이가 가장 뭐 어떤 능력과 컨디션만 놓고 봤을 때는 두마필로 좀 압축을 해드리고 싶네요. 자, 이상 11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2일 일요경마 모두 예상 마쳤습니다. 뭐 하면서도 매번 느끼는 건데 이렇게 어려운 경주는 좀 어렵고 쉬운 경주는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저배당이면 저배당, 고배당이면 고배당. 뭐 아까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뭐 어떤 경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정말 한 방으로 공략을 해도 되겠다. 아니면 차라리 나는 고배당을 여러 방으로 좀 공략을 할 것이다. 나는 이 경주가 좋다. 인기마 경주는 버리겠다. 아니면 나는 고배당 경주는 버리겠다. 이렇게 미리 좀 그럼 뭐 저는 야구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야구 타자가 들어올 때 나는 이 공을 치겠다라고 아주 마음 먹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라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떤 경주만 공략을 하겠다. 내가 11개 경주를 다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경마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튼 주제 남은 얘기였었고요.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